안녕하십니까. 매 눈으로 세상의 흐름을 읽어드리는 Y타임스 정세 분석의 추부길입니다. 지난 7월 1일 중국 공산당 100주년을 맞아서 이 베이징天安门 광장에서 열린 경축대회가 있었죠. 거기서 중화민족이 멸시와 괴롭힘을 당하는 시대는 끝났다 그러면서 누구라도 중국을 속이거나 압박하거나 노예로 삼겠다는 망상을 품는다 그러면 14억 중국 인민이 피와 살로 쌓아올린 강철 만리장성에 부딪혀서 머리가 깨지고 또 피가 흘리게 될 것이다. 이렇게 경고한 사람이 있었죠. 시진핑 주석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중화패권을 전 세계에 선언했는데요. 이런 중국에 대한 미국의 대응이 이제 전방위적으로 거세지고 있습니다. 미국 시간으로 13일 미국의 국무부를 비롯해 가지고 중국과 관련이 있는 관계부처 장관들이 대거 출동해가지고 중국을 견제하고 더불어 중국을 압박하고 나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특히 중국이 민감하게 반응하는 인권 문제들을 정면으로 거론했고요. 더불어서 이 중국의 미래가 걸린 첨단 산업 분야에 대한 대중국 압박을 줄줄이 거론했습니다. 시진핑 주석이 중화패권을 말한 지 12일 만에 미국의 본격적인 대응이 시작됐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대중국 견제의 선봉에 서 있는 부서가 바로 국무부죠. 국무부는 이날 이 국내외 기업들에게 신장 지역의 강제노동 혹은 인권 탄압과 관련된 거래라든지 투자에서 손을 떼라고 경고하는 내용이 담긴 신장 지역 공급망 사업 경보를 발표했습니다. 지난해 7월 이 트럼프 정부 때 처음 발령한 건데요. 이번에 이제 또 업데이트를 한 겁니다. 당시에는 이제 국무부하고 재무부, 상무부, 국토안보부가 주체였는데 이번에는 여기에 노동부와 무역대표부를 추가해가지고 더 강경하게 대처하기로 한 겁니다. 한마디로 이 트럼프 정부 때보다 더 업그레이드 해가지고 중국 압박을 강화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특히 주목되는 것은 이 강제 노동이라든지 인권 탄압의 소지가 있는 사업 분야로 농업, 면화, 직물, 휴대전화, 전자조립품 등을 제시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앞으로 신장 지역에서 문제되는 대상과 사업, 투자를 하거나 간접적으로 연루됐을 때 미국의 각 부처가 내릴 조치들을 조목조목 적었습니다. 자, 그런 점에서 이 중국의 핵심 산업축을 무너뜨리겠다는 의지를 내보였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 가지고 토니 블링컨 국무장관은 신장 지역 내에 이 중국 정부의 집단 학살과 범죄, 또 강제 노동과 관련된 증거가 확보되면서 이에 대응하는 차원이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미국은 중국의 잔혹 행위와 유린에 대한 범정부적 노력, 그리고 민간 및 동맹과의 긴밀한 조율을 통해서 계속 책임을 물을 것이다. 이렇게 강조를 한 겁니다. 국무부가 또 별도로 설명서를 냈는데요. 이 설명서에는 중국 정부는 신장 자치구와 중국 다른 지역에서 대부분 무슬림인 위구르와 카자흐, 키르기스족을 겨냥해가지고 끔찍한 유린을 계속하고 있다. 이런 내용이 적시가 됐습니다. 설명서는 또 유린의 범위와 극심함을 감안할 때 신장 지역과 관련된 공급망 그리고 사업 투자에서 벗어나지 않는 기업과 개인은 미국법 위반의 높은 위험을 질 수 있다라고 강조를 한 겁니다. 대중국 압박 2탄은 백악관을 통해 나왔습니다. 이날 백악관에서는 같은 날 열렸는데요. 인공지능 국가안보위원회 NSCAI 주관으로 해가지고 이 글로벌 신기술 고위급 회의가 열렸습니다. 그런데 이날 회의의 핵심이 뭐였냐면 최첨단 기술 분야에서 중국의 추격을 어떻게 막을 것인가 이거였습니다. 특히 이날 회의에 국가안보보좌관을 비롯해 가지고 국무, 상무, 국방장관까지 참석했다는 점에서 기술 굴기를 꿈꾸는 중국의 야망을 무너뜨리겠다 이런 의지를 강력하게 보여줬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이날 회의에서 로이드 오스틴 국방장관은 이 중국이 2030년까지 AI 선도 국가가 되겠다고 공언했다 그러면서 이미 베이징은 인공지능 그러니까 AI를 감시부터 사이버 공격, 전투형 로봇 제작에 활용하고 있다 그랬습니다. 그러면서 여기에 대한 대응을 주문한 겁니다. 블링컨 국무장관도
중국 같은 나라들은 기술에 있어서 민간용하고 군용을 구분하지 않는다 그랬습니다. 그러면서 이런 오용에 맞서서 미국의 산업과 혁신을 보호하기 위해서 사고방식을 달리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지적을 했습니다. 또 제이크 설리번 국가안보보좌관도 이 한국, 일본과 이 반도체부터 유전체학, 양자에 이르는 중요한 신기술에 대한 새로운 양자 협력 파트너십을 시작했다 그랬습니다. 그러면서 기술 동맹을 통해서 중국을 압박해야 될 것을 이걸 강조를 한 겁니다. 미군 또한 이 홍콩 문제와 관련해 가지고도 이 사업을 영위할 때 위험성이 증대되고 있다는 사업 경보를 내놓을 것이다. 이렇게 파이낸셜 타임스가 복수의 관계자를 인용해 가지고 13일 보도를 했습니다. 여기에는 기업이 중국에 보관한 정보에 중국 정부가 접근할 수 있다는 내용, 그리고 중국이 최근 미국 등의 대중국 제재에 보복하려고 반외국 제재법을 제정한 점, 이런 것들이 언급될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미국이 홍콩과 관련해 가지고 사업 경보를 내는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미국이 신장 위구르 사업 경보에 이어서 이제는 홍콩에까지 사업 경보를 발령한 셈이 되니까 미국인들의 홍콩 관련 사업은 크게 유축될 수밖에 없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자, 이렇게 되면 이제 세계적인 금융허브였던 이 홍콩에서 미국인들의 탈홍콩 움직임도 이제 본격화되지 않겠나 이렇게 보여집니다. 바이든 정부는 이와 함께 홍콩 내의 중국 관리를 겨냥해 가지고 추가 제재를 단행할 것으로 보입니다. 더불어서 제재 단행을 할 때 이 반중 매체 빙과일보 폐간 문제도 거론될 것이라고 파이낸셜 타임스는 덧붙였습니다. 미국은 지난 3월 홍콩 민주화 시위를 탄압했다는 이유로 중국 홍콩 고위관리 24명에게 제재를 부과했죠. 또 현재 총 34명을 이 자국 홍콩 자치법에 따른 제재 대상에 올려둔 상태인데요. 앞으로 이런 제재가 이제 더 확대된다는 의미입니다. 자, 그리고 12일에는 미국 시간입니다. 역시 미국 국무부가 중국 정부의 신장 위구르 지역 소수민족 박해와 관련된 7쪽 분량의 보고서를 냈습니다. 이 보고서에는 미얀마 군부의 시위대 탄압을 비롯해 가지고 에티오피아와 이라크, 시리아, 남수단, 북한 같은 6개의 나라의 잔혹한 행위, 현황, 그리고 미국 정부의 방지 노력, 이런 내용들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한마디로 중국을 최악의 인권 침해 국가로 몰아붙인 겁니다. 블링컨 국무장관은 이 보고서에 대해서 쓸 수 있는 모든 수단을 사용할 것이라 그랬습니다. 그러면서 외교와 대외 원조, 또 금융상 수단 등을 언급하면서 이 국제사회의 조율된 압박도 거론했습니다. 자, 그런데 미국은 이런 대중국 견제 조치와 함께 실제적인 중국 압박을 위한 구체적인 행동들도 본격적으로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우선 미국 상원은 14일 중국 신장 위구르 자치구에서 강제 노동이 자행된다는 인식 아래 이런 내용을 담은 위구르족 강제 노동 방지 법안을 만장일치로 가결했습니다. 법안은 하원을 통과한 뒤에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서명하면 발의가 됩니다. 이번에 상원을 통과한 법안은 신장 인권 탄압 문제하고 관련해 가지고 기존에 부과된 제재보다 적용 범위가 훨씬 넓습니다. 이 법안에는 신장에서 제조되는 상품을 강제노동 생산품으로 전제하는 이릉추정 원칙, 이 이릉추정 원칙이라는 게 뭐냐면 반박해서 증명하지 않으면 사실이라고 전제하는 원칙을 이릉추정 원칙이라는데 이게 담겼습니다. 그러니까 미국 당국이 승인하지 않는 물품의 수입은 모두 차단되고 강제노동 산물이 아니라는 입증의 책임은 수입업체가 떠안게 됩니다. 그동안에는 이제 미국이 토마토, 면화, 몇몇 태양광 발전 재료 이런 강제노동 논란이 제기된 신장 위구르 상품들의 공급 사슬에 하나씩 선별적으로 접근하는 방식이었으니까 그거 말고는 다 됐는데 이제는 그거 완전히 반대가 된 겁니다. 그러니까 통상 규제를 그동안에는 이렇게 하나씩 찍어서 해야 하는데 이제는 더 구체적이고 광범위하고 또 포괄적으로 대중국 제재를 가할 수 있게 된 겁니다. 이와 관련해 가지고 마르코 루비오 의원은 중국 공산당이 계속 자행하고 있는 인류에 대한 범죄를 묵과하지 않을 것이라 그랬습니다. 그러면서
기업들이 그런 끔찍한 학대에서 아무 제재 없이 이익을 보도록 내버려 두지 않을 것이라고 말을 했습니다. 제프 머클리 의원도 그 어떤 미국 기업도 그런 학대에서 이익을 봐서는 안 된다 그랬습니다. 그러면서 미국 소비자라면 그 누구도 노예 노동으로 생산된 제품을 우연히 구매해서는 안 된다라고 강조를 한 겁니다. 그런데 이런 미 상원의 대중국 압박 행동과 함께 하원도 덩달아서 대중국 압박을 위한 법제화 조치에 들어갔습니다. 미 하원의 외교위원회는 15일 내년에 베이징 동계올림픽 보이콧을 포함해가지고 대만과의 관계 강화 그리고 중국 인민해방군 관련 제재 등을 담은 소위 독수리법을 의결했습니다. 이 미 하원의 이 그레고리 믹스 의원은 이 법안을 제안한 사람인데요. 이 법에 대해서 아마도 신장 위구르족을 향한 가장 광범위하고 가장 중국을 압박할 수 있는 법이 될 것이다.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물론 하원 전체 회의에 통과가 남아있긴 합니다만 이 법안의 처리도 주목거리입니다. 중국에 주는 타격이 워낙 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이렇게 신장 위구르 문제하고 홍콩의 인권 문제들을 이유로 해가지고 미국의 대중국 압박과 제재가 더욱 강화되니까 중국은 강제 노동은 완전히 날조된 거짓말이라 그러면서 발끈했습니다. 자, 우리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15일 브리핑에서 미국은 관련 법안 추진을 멈추고 정치 농간을 중단하라 그랬습니다. 그러면서 미국의 현대판 노예가 50만 명 이상이라고 이렇게 주장을 한 겁니다. 그러면서 미국은 스스로의 인권 문제를 신경 쓸 일이지 이른바 강제 노동 문제로 중국을 비방하는 데 시간과 힘을 낭비하지 말라라고 말을 했습니다. 신장자치구의 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 그리고 자치정부 인민정치협상회의도 미국을 향해서 맹비난을 퍼부었습니다. 신장자치구 인민대표대회 상무위는 성명에서 미국이 신장 기업들에 무리하게 제재를 하고 또 강제노동이 존재한다고 주장하는데 이건 거짓말로 완전히 강도행위라 그랬습니다. 그러면서 이번 제재의 속내는 신장의 태양광 산업을 억압하고 신장의 안정적 발전을 교란하는 것이다. 이렇게 주장을 한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이제 미국 정부가 자국 기업들에 대해서 신장 지역 강제 노동, 그리고 인권 유린, 여기와 관련된 거래와 투자에서 손을 떼라고 강력 경고를 한 데다가 홍콩에 대한 경보까지 발령하게 되면서 미국과 중국 간의 경제 디커플링, 그러니까 탈동조화 현상은 더욱더 심화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여기에 제넷 옐런 미 재무장관이 트럼프 정부 때 중단된 미중 전략 경제 대화를 재개할 계획이 없다 그랬습니다. 블룸버그 통신이 소식통을 인용해서 14일 보도한 내용입니다. 그러면서 미중 간의 디커플링이 언제 어느 때까지 지속될 것인지 이제는 예측조차 불가능해진 겁니다. 미중 전략경제대화는 조지 W. 부시 대통령 시절이던 2006년부터 경연으로 열려오다가 오바마 정부 들어서는 매년 열렸습니다. 그리고 트럼프 정부 들어가지고 2018년부터 이걸 중단시켰는데 이 바이든 정부 역시 이를 재개할 의사가 현재로서는 전혀 없다는 것을 내비친 겁니다. 앨런 장관은 최근 중국이 러시아 등과 함께 2차 대전 이후에 형성된 규칙 기반의 국제 질서를 위태롭게 한다고 비판한 바 있습니다. 자, 이런 미중 간의 디커플링 심화에 대해서 중국의 관변학자인 루이상 중국 사회과학원 연구원은 이 트럼프와 비교하면 바이든은 인권을 구실로 디커플링 전략과 함께 더 강력한 정치적 싸움을 걸고 있다 그랬습니다. 그러면서 미중 관계의 불확실성이 높아졌다라고 평가를 했습니다. 또 바이든 정부의 전차는 출발하면 멈추지 않을 것이기 때문에 중국은 이를 경계해야 된다라고 덧붙였습니다. 자, 문제는 미국의 이런 대중국 압박에 대해서 중국이 마땅히 대응할 방법이 없다는 겁니다. 일각에서는 중국이 블랙리스트인 신뢰할 수 없는 기업 명단을 보복수단으로 사용할 수도 있지 않겠느냐. 이 자우센 칭화대의 미중관계센터 연구원이 그렇게 말했는데요. 이런 주장이 나오긴 합니다만은 사우스차이나 모닝포스트는 베이징 대학교의 국제전략연구센터 위완리 학술위원의 말을 인용해가지고 이렇게 보도를 했습니다. 중국은 미국 기술에 많이 의존하고 있어서 미국과의 디커플링을 원하지 않는다 그랬습니다. 그러면서 중국이 미국에 보복하기는 쉽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내다본 겁니다. 중국으로서는
미국을 통해서 경제가 성장을 해왔기 때문에 미국 의존 경제가 형성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당연히 이를 단숨에 뒤집는 탈미국 경제 체제 구축은 쉽지가 않을 겁니다. 이런 상황에서 시진핑 주석은 중화패권을 선언을 했고, 미국은 중국에 보란 듯이 대대적인 융단 폭격으로 중국의 손과 발을 묶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겁니다. 자, 그러면서 중국의 경제는 갈수록 수렁 속으로 빠져들고 있는 겁니다. 와이타임 정세 분석이었습니다. 다음 시간에 다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